뉴욕주 당국은 뉴욕의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확산이 고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9일부터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수량은 가구당 4개로 제한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코로나19 확진자들 가운데 92%에서 증세가 사흘 이내에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뉴욕시 맨하튼 타임스퀘어 전철역에서 흑인 남성 노숙자가 아시안 여성을 선로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40대 중국계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북한에 억류됐다 돌아와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은행의 동결자금 24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당국은 뉴욕의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확산이 고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달 초 23%에 달했던 뉴욕의 코로나19 확진율은 16%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도 5만 명 밑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14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의 코로나 확진율이 지난 3일 23%로 정점을 찍은 뒤 16.3%로 내려왔고 입원 환자도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불과 일주일 전 하루 신규 확진자는 9만 명을 넘었지만 현재는 5만 명 아래로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추세이고 계속 진전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겨울철 급증의 고비를 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오미크론이 미 전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데이터는 희망의 빛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일평균 확진자는 이틀 연속 8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자체 집계에 따르면 13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80만 3,736명, 14일 기준 평균 확진자는 80만 6,157명이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인력난과 입원 환자 급증으로 초래된 병원 위기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 CVS와 월그린스는 오미크론 감염자 급증과 직원 부족 문제로 지난주 일부 매장을 폐쇄하고 영업시간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 전역으로 보면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일부 북동부 지역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힘든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베크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 겸 의무총감은 어제 CNN State of the Union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시 단장은 미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앞으로 몇 주간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중심으로 한 북동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희소식이라면서도 문제는 나라 전체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정점은 며칠 내에 올 것으로 예상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몇 주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시시자 브라운 대학 공중보건대학원 학장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앞으로 몇 주간은 병원과 의료진의 과부하가 걸릴 시기가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자 학장은 현재 병원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15만 명이 코로나19로 입원해 있는데 그 수치가 상당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일 모레인 19일부터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검사 키트를 원하는 사람은 정부의 코로나19 검사 사이트에서 키트를 신청해야 하고 수량은 가구당 4개로 제한됩니다. 뉴욕타임즈와 CNN 방송은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오는 19일 코로나19 검사 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속 코로나19 검사 키트 5억 개를 우편으로 무상 배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가정용 신속 코로나19 검사 키트 5억 개를 구매하고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추가로 검사 키트 5억 개를 더 구매하겠다고 밝혀 전체 물량은 10억 개가 될 예정입니다. 검사 키트를 원하는 사람은 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지 7일에서 12일 이내에 배송되지만 수량은 가구당 검사 키트 4개로 제한됩니다.
더 광범위한 보급을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실제 미국인들이 이 검사 키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러도 1월 말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을 지난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부 고위관리는 바이든 정부가 가정용 신속 검사 키트 5억 개의 주문 계약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있고 이 키트는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부유국들은 이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초기 물량을 선구매한 상태입니다.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에 있어서도 백신 공급에서처럼 불평등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부유국들은 2022년 상반기에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제약사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앤컴퍼니의 몰누피라비르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선구매했습니다. 화이자는 올해 2분기까지 팍스로이드 3천만 명분을, 올해 말까지 1억 2천만 명분을 생산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10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해 팍스로비드 2천만 명분을 구매하고 오는 6월과 9월 1천만 명분씩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포함해 12개 국가에서 팍스로비드 2,600만 명분 이상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는 고소득 12개 나라와 중간소득 3개 나라 등 15개 국가에서 860만 명분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크는 올해 연말까지 몰누피라비르 3천만 명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상황에서도 화이자와 머크는 저수득 국가 등에 비해 치료제를 구매할 여력이 충분한 유럽연합 등과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르난도 루이스 콜롬비아 보건장관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먹는 치료제에서도 백신 부족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화이자와 머크가 중서득 국가에 먹는 치료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백신 불평등 사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고위험군 환자에게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사람들 가운데 92%에서 증세가 사흘 이내에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의료관리기구인 마카비는 지금까지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자체 회원 850명을 조사해 확진자 가운데 92%의 증세가 사흘 이내에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카비는 팍스로비드 복용자 중 60%는 하루 만에, 92%는 사흘 만에 열이 내리는 등 증세가 호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팍스로비드로 처방을 받은 코로나19 환자 중 6%는 이상 반응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팍스로비드 복용자 중 62%는 크고 작은 이상 반응을 호소했습니다. 이 중 3분의 1가량은 입에서 쓴맛이 난다고 했고 18%는 설사, 11%는 미각 상실, 7%는 근육통, 4%는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팍스로비드 치료 후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마카비의 팍스로비드 치료 제안을 받은 사람 중 거부자 비중은 25%에 달합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는 3명 중 약 1명꼴로 팍스로비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마카비의 미리 미즈라이 레우베니 박사는 이번 조사 결과가 팍스로비드 치료의 효능 등을 입증했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중 팍스로비드 치료에 적합한 모든 사람에게 이 약을 권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을 하고 첫 물량을 인도받았고 지난 9일부터 고위험군 환자에게 처방해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미국 경기는 다시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업계의 로비스트들은 의회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마이너리그 구단과 호텔 헬스장 등 여러 업계의 로비스트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미 전역으로 퍼지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문을 닫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회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지지하고 있지만 다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정부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9천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며 더 많은 정부 지출은 인플레이션과 예산 적자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로비스트들은 자신의 고객들은 이전 지원에서 제외됐거나 이들이 손실을 메울 만큼 충분한 보상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PP는 중소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문을 닫거나 임대료와 같은 간접 비용 지출이 큰 업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상원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고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해야 하지만 추가 지원에 동의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누그러들지 않았고 정치, 사회적인 분열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끝내야 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코로나19는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끊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고통, 공화당의 강경한 저항,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상징되는 외교 정책의 실패, 극한으로 치닫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 심화된 사회의 양분화로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엄청난 인프라 건설 추진과 코로나19로 휘청이던 경제를 회복 국면으로 되돌리는 등 이뤄낸 성과가 적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은 깊은 균열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2020년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주장에서 시작된 분열이 더욱 깊어진 상황 속에서 공화당의 거센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은 불화와 불만을 더욱 부추기는 구실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또 역점 사업들은 모두 장애물에 가로막혔습니다. 대기업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대법원에 의해 금지됐고 아동 빈곤 퇴치를 위한 급여 지급은 자금이 바닥난 상태이며 사회 안전망 강화 계획은 의회에서 좌절됐고 40세 이하 국민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뉴욕시 맨하튼 타임스퀘어 전철역에서 흑인 남성 노숙자가 아시안 여성을 선로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40대 중국계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아시안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40분 타임스퀘어역에서 61살 흑인 남성 마셜 사이먼은 열차를 기다리던 아시안 여성 40살 미셸 알리사고를 뒤에서 밀쳤습니다. 선로에 떨어진 여성은 다가오는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세계일보 등 중국계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는 중국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도주하다가 캐널 스트릿역 경찰서에 들어가 자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아시안 증오범죄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키첸 시웰 시경국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범행 동기가 없었고 피해자와 용의자 간에 어떠한 대화도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이먼은 1998년 이후 3차례 경찰에 체포된 전력이 있고 강도 전과로 2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8월 출소한 뒤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먼은 2급 살인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뉴요커들은 더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며 전철 내 안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린다이, 줄리원, 샌드라 황 뉴욕 시의원 등 지역 아시안 정치인들도 총 집합하고 대중교통의 안전 강화 및 아시안을 향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어제 일부 동부 지역에서는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하루에 2,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했습니다. 어제 AP통신은 항공편 추적 사이트를 인용해 이날 하루 폭설로 약 2,28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샬럿 더글러스 국제공항의 경우 전체 항공편의 90%가 취소됐고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더럼 국제공항은 50%의 결항률을 기록했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도 300편의 비행기가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사태가 일요일 이후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강풍으로 나무와 전신주가 넘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아침 애틀랜타 공항 근처에서는 시속 86km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정전 피해도 속출해 약 25만 명이 정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11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9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미시시피주에서 메인주까지 1,400마일에 이르는 구간이 직접적인 폭설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1년 반 만에 돌아와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은행의 동결자금 24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4일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2010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1년 반 만에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에 돌아와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은행의 동결자금을 법원이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북부 연방지법은 지난 13일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동결자산 24만 달러와 이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10일 내로 오토 원비어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북한과 조선광선은행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비어의 부모는 미국의 테러위험 보험법에 따라 채권자로서 북한의 자산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들은 지난 2018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1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북한이 5억 114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었습니다. 이후 원비어 부모 측은 전 세계에 은닉된 북한 자산 추적에 나서 배상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이 발표한 2020 테러리스트 자산 연내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은 3,169만 달러에 달합니다. 어제 텍사스주 콜리빌시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는 예배 도중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무장귀환 한 명은 경찰과 12시간의 대치 끝에 사망했고 다행히 인질들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어제 AP통신과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15일 오전 텍사스주 콜리빌시의 한 유대교 회당에는 무장한 괴한 한 명이 예배가 진행되던 중 침입했습니다. 괴한은 이후 유대교 성직자 랍비 등 4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12시간 대치 끝에 용의자인 남성은 사망했고 인질은 모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인질 중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질극 용의자는 영국 국적의 44살 멀리크 파이절 아크럼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수사국 댈러스지부 책임자 매슈 디사노는 아크럼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현재로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인질극에 관여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크럼은 지난해 12월 29일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인질범은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관된 파키스탄 출신 여성 과학자 아피아 시디키의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디키는 2008년 시안화나트륨, 청산가리와 테러 계획이 적힌 종이를 가지고 있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붙잡혔습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 미국인을 공격 살해하려 한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고 지난 2010년 86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텍사스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4번째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의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자체 조사한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4.2%를 발표했던 것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7%에 달하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제약,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 등이 맞물리면서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3.6%에서 3.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사요셋 중학교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사유셋 한인학부모협회에 따르면 사유셋 학부는 2022-2023학년도가 시작하는 오는 9월 가을 학기부터 중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고 한국어반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사유셋 학군의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4학년 등 모두 7년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사유셋 고등학교의 경우 2019-20학년도부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퍼세이에 위치한 화학물질 생산 공장에서 지난 금요일 밤 오후 8시 30분께 대형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염소 성분의 소독제 클로린을 제조하는 곳입니다. 주정부는 환경 전문가 등을 현장에 급파해 화재로 인해 화학물질에서 유해한 연기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연기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을 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이 경미하게 다친 것 외에는 큰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저녁부터는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에는 구름이 많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